안녕하십니까. 국가공인 CS 리더스 관리사 문제풀이 CS 전략론 설명을 드릴 박정민 강사입니다. 오늘은 CS 개론, 전략론, 실무론 중에 두 번째 파트인 CS 전략론에 대한 내용을 총 7개 파트로 나눠져 있는 각 파트의 내용마다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는 문제들을 기출문제 위주로 풀이 과정과 출제 경향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CS 전략론 첫 번째 문제입니다. 서비스 청사진의 위험 요소와 관련해 린 쇼스택 제시한 내용 중 다음 보기의 설명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문제고요.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18년도, 19년도 들어와서 굉장히 자주 보는 스타일의 문제 유형이기도 합니다. 학자가 정의한 내용에 대한 명제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명제의 세부 내용을 가져다가 오히려 반대로 명제의 이름을 물어보고 있는 방식의 문제 출제 경향입니다. 자, 그러면 보기를 좀 볼까요? 서비스를 표현할 때 직원, 관리자, 고객은 자신에게 익숙하지 않은 서비스의 세부 항목이나 요소를 빠뜨리는 경향이 있다. 여기서 잘 보시면 자신에게 익숙하지 않은 서비스라고 나옵니다. 일단 내 스스로가 숙달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세부 항목이나 요소를 빠뜨리는 경향이 있다. 결국 어떻게 되느냐? 딱 체크하셔야 될 중요 사항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익숙하지 않다라는 문제로 인하여 이걸 빠뜨리는 경향이 있다라고 지금 문제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흔히 여기서 나오는 설명 중에 자신에게 익숙하지 않은 세부 항목이나 요소를 빠뜨리는 경향이 있다. 두 가지의 키워드를 가지고 유추할 수 있는 명제의 제목은 저희가 알고 있는 불완전성이라고 부릅니다. 기본적으로 위에 나오는 보기의 내용은 쇼스택이 얘기한 네 가지입니다. 주관성 또는 불완전성, 편향된 해석, 지나친 단순화 등등의 내용들을 가지고 실제로 어떤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까? 라는 관점을 봤을 때 위에 보기에 나온 내용은 불완전성에 대한 내용이다 라고 유추할 수 있는 문제 유형입니다. 전체 내용 말고 익숙하지 않은 또는 세부 항목이나 요소를 빠뜨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키워드 통해서 문제를 푸시는데 활용하시면 될 수 있을 만한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서비스 모니터링의 구성 요소 중 다음 보기 설명에 해당하는 게 뭡니까? 이번에는 서비스 모니터링의 구성 요소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서비스 모니터링의 구성 요소는 총 6가지가 있습니다. 앞서 5가지가 현장에 필요합니까? 현장에 적용 가능합니까? 유용성까지 해서 총 6가지의 명칭을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 나왔을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고객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대우를 받았는지에 대한 고객의 평가와 모니터링 점수가 일치해야 하고 이를 반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답을 지목을 했습니다. 잘 보세요. 고객의 평가, 흔히 저희가 얘기하는 만족도 조사가 될 겁니다. 여기에 모니터링 점수라는 건 저희 현장에 서비스 현장에 대한 모니터링 요원이 와서 모니터링을 한 결과값이 될 겁니다. 그러면 서비스 모니터링을 한 결과값과 고객들이 실제 경험한 만족도 평가 수준에 대한 게 점수가 비슷하거나 일치되게 나와야 합니다 라는 걸로 얘기한다는 건 딱 한 가지의 특성이었습니다. 그 특성은 알고 계시는 것처럼 타당성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것도 볼까요? 측정하고자 하는 모니터링 평가 내용이 실제에 가깝게 정확히 측정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도를 의미합니다. 두 가지의 보기 내용 중에 아래 거를 잘
판단하지 못할지라도 위에 있는 보기 내용 중에 고객의 평가와 모니터링 점수가 일치해야 합니다. 또는 비슷하게 나와야 합니다. 이 설명만으로도 저희는 타당성이라는 걸 바로 유추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키워드를 기억하고 있다면 6가지의 모니터링 구성 요소를 가장 손쉽게 구별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타당성과 가장 비슷한 건 옆에 있는 신뢰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뢰성은 고객의 평가가 아닌 모니터링의 결과와, 첫 번째 모니터링의 결과와 두 번째 모니터링의 결과값이 비슷하게 나와야 된다라고 부르는 걸 저희가 신뢰성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대표성이라고 하는 건 아시겠지만 딱 한 가지 단어, 표본 추출 테크닉이라는 워딩만으로도 충분히 유추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차별성입니다. 차별성은 효과적인 대응행동, 비효과적인 대응행동이 있으니 이걸 모니터링할 때 반영할 줄 알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던 것이 차별성에 대한 내용이기도 했습니다. 앞에 보시는 내용들이 현장에 쓸모 있는 것이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유용성에 대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일단 이 문제만 보게 되면 고객의 평가, 모니터링 점수가 일치해야 됩니다. 이 2가지 키워드로 답을 찾아낼 수 있는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다음 중 MOT입니다. MOT 사이클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 물어보고 있습니다. MOT 사이클에 대한 개념으로 올바르지 않은 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MOT 사이클이라고 하는 건 시계열적으로 구성된 표주박 모양으로 생긴 고객이 우리 회사의 접점, 우리 회사의 모든 서비스와 고객 간에 마주하는 접점을 시계열적인 시간의 흐름의 방법에 따라 체크해 놓은 걸 MOT 사이클 차트라고 저희가 부릅니다. 그러면 이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고객이 경험하는 접점들을 원형 차트의 한시 방향에서 시작하여 순서대로 기입하는 방식입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그리시는 게 MOT 사이클에 대한 개념입니다. 두 번째, 기업이 고객과 접촉하여 핵심 서비스가 전달되는 종단 과정을 기업의 입장에서 그려보는 방법을 말합니다. 뭔가 이상하시죠? 내용만 보더라도 뭐가 잘못됐을까요? 기업의 입장이 아닌 누구의 입장으로? 고객의 입장으로 그려보는 방법을 말합니다. 이렇게 작성되셔야 올바른 내용이 될 겁니다. 일단 답은 2번입니다. 그럼 3번, 서비스 프로세스 상에 나타나는 일련의 MOT 과정을 시계 모양의 도표로 표현한 방법입니다. 1번과 일맥상통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계 모양의 도표로 표현하고 있다. 4번, 고객 서비스의 어떤 부분이 잘못될 수 있는지를 파악하고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으로 인해 사이클을 그리는 순서의 첫 번째가 접점 진단하기, 고객의 입장으로 걸어보기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가능하다. 가능한 이유는 뭘까요? 아까 여기서 잘못된 보기로 나왔던 고객의 입장에서 그려보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마지막 5번입니다. 다른 이름으로 서비스 사이클 차트라고 명칭하기도 합니다. 맞는 설명입니다. 이렇게 따지면 아까 이미 말씀드렸지만 2번의 설명, 이 중에 기업의 입장이 아니라 고객의 입장으로 그려보는 이라는 키워드가 맞는 설명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조금 길게 나올지라도 결국은 문제가 잘못된 내용을 만들기 위해서는 거의 가장 쉬운 방법은 워딩, 특정 키워드가 되는 워딩을 바꾸는 방법이다라는 걸 저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문제 유형이기도 했습니다. 다음 문제를 좀 보시겠습니다.
기업에서 높은 생산성, 원가 절감, 광범위한 유통 범위에 집중하기 위해 자, 여기까지 쭉 읽었는데 크게 아직까지는 어떤 개념인지를 잘 파악하지 못하겠습니다. 시장을 확대하고자 할 경우 이용되며 주로 개발도상국에 의미가 있는 마케팅입니다. 뒤에 걸 읽어보니까 이제서야 앞에 있는 게 어느 정도 유추가 되기 시작합니다. 시장을 확대하고자 할 경우에 이용됩니다. 시장을 확대하겠다라는 관점은 시장 점유율에 대한 확보 비중을 넓히겠습니다라는 관점이고, 이런 방법을 위해서 원가 절감, 높은 생산성, 광범위한 유통 범위를 가져가겠습니다 라고 얘기가 된다면 지금 바깥에서 떠오르는 어떤 특정 기업이 한 군데 정도는 떠오르실 겁니다. 거기를 보더라도 표준화된 상품을 가져다가 거의 전 매장에 차별화 없이 표준화된 대량 생산된 제품들을 끊임없이 낮은 가격에 판매를 하는 방식을 쓰고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따진다 그러면 답은 뭘까요? 생산 개념입니다. 생산 개념으로서 꼭 아셔야 되는 키워드는 높은 생산성, 원가 절감, 시장을 확대하고자 할 경우에 사용됩니다. 개발도상국의 의미가 있는 마케팅입니다. 저 설명보다는 시장을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에 활용되고 있으며 여기에 높은 생산성, 원가 절감 등을 가지고 갑니다 라고 얘기가 되면 생산 개념이라고 딱 떠오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마케팅 문제 같은 경우도 전체를 이해하시는 게 기본 원칙이겠습니다만 전체를 이해하시는 게 조금 힘이 들다고 하신다면 특정 키워드를 가지고 문제풀이를 풀어보시는 방법을 추천해드리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코틀러가 제시한 시장 세분화의 요건 중 다음 보기 설명에 해당하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고, 보기를 좀 보겠습니다. 세분 시장은 개념적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마케팅 믹스 요소와 자 여기까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프로그램에 대해 서로 다르게 반응해야 됩니다. 뒤에 걸 읽어보니까 앞에 말이 일정 부분 이해가 됩니다. 서로 다르게 반응해야 됩니다. 어떤 거에? 마케팅 믹스와 프로그램에 대해 서로 다르게 반응해야 됩니다. 저희가 CS 리더스 관리사를 준비하시면서 유독 특정 한 단어가 여러 번의 의미가 전환되는 걸 배우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 의미가 우리는 있고 저들은 없고의 의미였고, 또다시 딴 파트로 옮겨가면 A 다르고 B 다르고 C 다르고라는 의미로 사용되었고, 나중에 가면 다시 한번 우리는 있고 저들은 없고라는 말로 사용됐던 단어가 하나 떠오르실 겁니다. 바로 그 단어가 답입니다. 결국 서로 다르게 반응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가 된다면 저희가 이걸 뭐라 부르느냐? 차별화 가능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문제에서 분명히 답을 지목합니다. 마케팅 믹스 요소와 프로그램에 대해 서로 다르게 반응해야 합니다. 서로 다르게 반응합니다 라는 관점만 보더라도 차별화 가능성이라는 걸 손쉽게 유추할 수 있는 문제 유형이기도 합니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세분시장 유형과 관련해 다음 중 전체 시장 도달 전략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문제를 굳이 소개해드리기 위해 선택한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총 6가지의 시장 관점을 시험을 보기 위해서 학습하시는 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6가지를 따로 기억하시는 것보다 가장 결정적인 키워드로 연결하여 2개씩 기억하시는 것이 가장 손쉬운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 자체의 구성이 실제로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소개를 시켜드리기에 골랐고요. 문제에서 보게 되면
세분시장 관련해 전체 시장 도달 전략에 해당합니다. 전체 시장 도달 전략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단일 제품 전체 시장 도달 전략. 두 번째, 다수 제품 전체 시장 도달 전략입니다. 그럼 두 가지 중에 해당하는 답은 아예 밑에 있는 5번 다수 제품 전체 시장 도달 전략일 겁니다. 문제에서 아예 전체 시장 도달 전략이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너무 손쉬운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아코와 샴비가 제시한 포지셔닝 전략 수행 절차 6단계입니다. 다음 보기의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올바른 게 뭡니까?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6단계를 써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그럼 써주는 상황에서 과연 어느 파트가 올바르지 않고 어느 파트가 올바르겠습니까? 라는 걸 저희가 지금 구별하셔야 됩니다. 가장 쉬운 방법 1단계, 2단계 잘 보시게 되면 누구냐? 전부 다 소비자가 아니라 경쟁자입니다. 경쟁자입니다. 세 번째 단계, 다섯 번째 다와 마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말이 공통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1, 2단계 경쟁자, 3단계, 5단계 커뮤니케이션, 그럼 4단계는 누구냐? 소비자입니다. 유일하게 소비자입니다. 그리고 나서 6단계 이렇게 넘어가시면 됩니다. 6단계도 잘못되어 있죠. 왜냐면 6단계가 모니터링이니까요. 이래놓고 본다면 1번 소비자 잘못됐습니다. 2번 소비자 잘못됐죠. 3번 스왓 아니요. 다는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소비자 맞습니다. 네 번째 라가 4단계가 소비자 분석 수행이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스왓이 아니라 모니터링입니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아코와 샴비가 제시한 포지셔닝 전략 수행 절차는 이렇게 간단한 키워드 6개, 말씀을 드리면 6개도 아닙니다. 6단계는 기억하나 마나의 내용이기 때문에 위에 보신 5단계 중에 1단계, 2단계가 경쟁자, 3단계, 5단계가 커뮤니케이션, 의사결정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봤을 땐 의사결정,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결정, 커뮤니케이션 의사결정, 그 다음에 라가 소비자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풀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 자체만 봤을 때는 굉장히 어렵고 혼란스러운 문제처럼 보입니다만 실제로 저희가 아주 간략한 키워드만 기억하시게 된다면 어떤 문제보다 수월하게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 유형이기도 합니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서비스 실패와 관련해 다음 보기 내용과 같이 주장한 학자가 누굽니까? 처음 보실 겁니다. 저희가 전략론에서도 학자를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전략론, CS 전략론 전체 분야 중에 유일하게 학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라고 하는 내용에 대한 문제 출제는 거의 반복될 정도로 지금 보시는 파트에서 나오게 됩니다. 서비스 실패에 대한 학자들의 관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보기를 좀 보겠습니다. 서비스 실패란 서비스 접점에서 고객의 불만족을 야기하는 열악한 서비스 경험을 의미합니다. 아주 단편적인 키워드로 열악한 서비스 경험을 의미합니다. 이 워딩만 갖고도 찾아낼 수 있는 학자는 윈이라는 학자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를 보시는 것처럼 특정 학자가 어떤 부분을 정의했습니까? 라는 전체 내용을 보실 때 특정 파트에 기억하시거나 가장 차별화되게 특징적으로 언급했던 워딩을 선택하셔서 그 학자와 연결하는 방법을 찾으신다면 지금 이 문제처럼 굉장히 수월하게 학자가 정의한 내용을 갖고 학자를 구별해내실 수 있을 겁니다. 굉장히 손쉽게 해결 가능합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거, 서비스 CS 전략론에서 유일하게 현재까지는
학자가 뭐라고 정의했습니까? 라는 문제가 나오는 건 CS 전략론의 서비스 실패 파트만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애프터 서비스 품질 차원의 영향 요인 중 문제점 파악의 정확도, 서비스 후 문제 해결 정도, 제품 신뢰도, 서비스 항목 외 서비스 정도 등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굉장히 많은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문제에서. 첫 번째, 품질 차원의 영향 요인 중, 품질 차원의 영향 요인 중이라고 한다면 앞 밑에 보시는 5개가 다 품질, 애프터 서비스 품질에 영향을 주고 있는 요소일 겁니다. 문제점 파악의 정확도, 서비스 후 문제 해결 정도. 자, 고객이 문제가 있는 제품을 가져갔는데 직원이 보고 고객님 이 문제는 이런 것 때문에 발생한 문제점입니다. 고객님 10분만 시간을 허락하시면 그 안에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어떤 의사소통을 전달해 온다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굉장히 전문가처럼 보이시게 될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문제점 파악의 정확도, 서비스 후 문제 해결 정도, 제품 신뢰도, 서비스 항목 외 서비스 정도라는 4가지 키워드 중에 문제점 파악의 정확도, 서비스 후 문제 해결 정도만 보시더라도 답은 뭐가 나오느냐? 전문성과 기술이라는 걸 유추할 수 있는 문제 유형입니다. 더 놀라운 건 전문성과 기술만이 결과 품질에 해당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문제 유형과 더불어 꼭 전문성과 기술을 찾아낼 때 문제점 파악의 정확도, 서비스 후 문제 해결의 정도, 이 2가지 정도의 키워드를 갖고 찾아내는 데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보기 내용 중 필립 코틀러가 제시한 5가지 품질 차원을 찾아 모두 선택한 게 무엇입니까? 필립 코틀러는 제품 차원에 대한 5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핵심 이점. 두 번째, 기본적 제품. 세 번째, 기대하는 제품. 네 번째, 확장 제품. 5번째, 잠재적 제품입니다. 이렇게 5가지를 주장을 했습니다. 분류를 해서 주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총 4가지가 나와 있는 가, 나, 마, 바. 결국 4가지 중에 1가지가 빠져 있네요. 기대하는 제품만 빠져 있고 나머지 5개를 다 골라낼 수 있는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암기가 병행되셔야 되는 문제 출제 경향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객관적인 판단 기준으로만 유추해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필립 코틀러가 나눠놓은 5가지 품질 차원에 대한 기본적인 암기사항 정도는 갖고 계셔야 되는 내용의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소비자의 쇼핑 습관을 기준으로 한 소비재의 분류 중 제품의 시장 노출과 포장이 구매에 촉진적인 역할을 하며 라고 나옵니다. 노출과 포장이 구매에 촉진적인 역할을 한다. 자꾸 방송에 노출이 되고 포장이 독특하고 이것 때문에 구매에 촉진적인 역할을 한답니다. 사전 계획이나 정보 탐색의 노력 없이 구입하는 제품 유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전에 이 제품에 대해 알아보거나 정보 탐색이라든가 사전 계획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즉흥적으로 구매하게 되는 제품 유형을 의미합니다. 라고 문제에서 지금 쭉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 키워드는 노출과 포장이 구매에 촉진적인 역할을 합니다. 라고 언급하고 있고 뒤에 사전 계획이나 정보 탐색의 노력 없이 구입하는 제품 유형에 해당합니다. 라는 2가지의 문제가 지목하는 내용만 보시더라도
문제는 3번 충동 제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알고 계시는 잡지와 캔디 이런 종류의 제품군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에서 풀어놓은 제품의 정답의 설명을 얼마나 짧게 포커싱 하셔서 그 문제와 연결시키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풀이 방법입니다.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중 의료기관의 경제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 의료기관의 경제적 특징이라고 하는 관점은 잘 보시게 되면 어떠한 특징들을 갖고 있다고 설명이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렇게 길게 나옵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엔 문제의 워딩, 문제의 전체적인 워딩 중에 특정 워딩이 어떻게 잘못되어 있는가를 꼭 보셔야만 됩니다. 1번, 양질의 의료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욕구는 치료의 불확실성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정부나 민간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규제나 통제 혹은 의료기관의 규제적 경쟁을 통한 대응을 유도해간다. 맞는 설명입니다. 2번, 많은 사람들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양을 동시에 소비할 수 있고 그 가격을 부담하지 않는 개인의 소비 행위를 배제하기 어려운 공공재적 성격을 갖고 있다. 맞습니다. 3번, 질병 발생은 매우 불확실하기 때문에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 역시 불확실하다. 맞습니다. 4번, 보건의료 서비스는 면허권자에 대한 한해 생산권에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에 경쟁 시장이 자유롭게 생성되는 비독점적, 비제한적 경쟁 경향을 보인다. 잘못되어 있습니다. 경쟁적 제한을 보이게 됩니다. 제한의 경쟁, 쉽게 해서 제한적 경쟁의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라이센스가 있는 사람만 병원을 오픈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인간이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필수적인 재화의 성격을 갖고 있다. 맞는 설명입니다. 이렇게 따지면 답은 4번입니다. 보신 것처럼 특정한 워딩을 바꾸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보다는 특정한 워딩에 집중을 하셔서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기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CS 전략론 앞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 CS 전략론은 암기의 형태의 문제가 많아지고 있다는 측면을 분명히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럼 CS 전략론에 대한 문제풀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